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만 같은 흰 운무 속에서 노란 기운을 엿봅니다. 그 작은 노란 빛은 불어오는 바람 속에서 하양을 조금씩 품더니 이내 온통 노랑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만복대에서 우리는 한마음을 보았습니다. 새벽의 어둠을 벗삼아 걸어 도착한 만복대에서 하얀 온무가 가까이는 달군 계곡을 멀리는 북부지리와 동부지리를 모두 덮고 있는 것을 보면서 지난한 몇 달을 슬기롭게 보내고 대안길에 들어 드디어 여명에 발맞춰 오른 해발 1433m의 서북능선의 맹주 만복대. 자연스럽게 대원들은 함성을 지르고 그러면서 신압으로 한마음이 되어갑니다. 오늘 진행할 구간은 백두대간에서 여러가지로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즉 공부할 거리가 많다는 것이죠. 만복대를 지나면서 서시천의 의미도 살펴보고 거기서 분기하는 서시지맥도 살펴보아야 하며 두리봉이라 불러야 할 큰 고리봉에서 고기 삼거리 방향으로 자틀하면서 두부침식과 하천쟁탈이라는 지구과학적 용어에 곡중분수계라는 지리학적 용어도 살펴보아야 하는 등 공부할 거리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현장을 지나면서 살펴보기로 하죠. 2024년 9월 28일 22시 40분 대림역 6번 출구로 나갑니다. 약간은 고지식한 기사님, 덕분에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남풍세를 지나 여산 휴게소에서 잠깐 쉰 다음 오늘 대강길의 들머리인 성삼제에 도착합니다. 신새벽에 체조까지 하고 다행히 운무 때문에 달은 보이지 않아 달밤에 하는 체조는 아닙니다. 04시 15분 오늘 산행을 시작합니다. 달궁 방향으로 조금 이동하여 체크인합니다. 당덕마을 가는 삼거리. 당덕마을은 남악사라는 사당이 있어 당덕마을입니다. 남악사는 신라시대 나라에서 운영하던 신사로 여기서는 박격고세 어머니 선조성분을 모셨다가 시대가 바뀌면서 나중에는 지리산 지신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노고단 옆에 모시던 남악사가 이 당덕마을을 거쳐 지금은 화엄사 옆에 있습니다. 그러고는 고리봉으로 오릅니다. 성삼제에서 약 35분 정도 걸렸습니다. 만복대까지는 아직 3.3km. 그나저나 오늘은 일출을 볼 가능성이 전무하므로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묘봉치를 지나고 여기서 상이마을을 빠지는 길을 지나는데 상이마을은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의 유한리의 채북단 마을로 산수유 마을로도 불립니다. 서시지맥이 전라남북도를 경계하는 도계가 되는 것이죠. 어라? 그런데 날이 밝자 반야봉이 보이고 그 아래로 운무가. 가슴이 콩닥콩닥. 그렇다면 만복대에서 일출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였다? 지나온 고리봉의 시암제까지 비록 종속대는 아직이지만 기아를 3단위로 변속합니다.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천왕봉 쪽이 붉어지기 시작하는군요. (300m) 남았습니다. 기아를 5단위로 올립니다. 뜁니다. 드디어 만복대입니다. 동쪽을 봅니다. 그 사이에 그래도 윤곽은 볼 수 있고 하지만 이 정도로 만족할 수밖에. 반야 길상봉의 노고단 종속대 우측 아래로는 시암제 반야봉 좌측에 주릉도 마천과 달궁계곡 방향도 모두 운해에 덮여있고 태양이 너무 눈부십니다. 구례 산동면 그 좌측으로 지초봉, 감미봉, 시암제 그룹으로 머리만 보이는 종속대와 길상봉 그리고 반야봉과 신만이 능선 천왕봉 위로 오늘의 해가 떠오릅니다. 다만 그 좌측으로는 운해만 볼 수 있다는 게 아쉽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시시각각 달라지는 만복대 주변의 풍광. 우측이 서시지맥 갈림봉, 뒷줄기가 서시지맥. 운모 속을 걸어 정령치로 이동합니다. 이곳이 서시지맥 갈림봉이라고 하니 한대원이 서시지맥에 대해 물어봅니다. 운모 때문에 갈림봉에 올라봐도 조망이 안되니 서시지맥에 대해서는 뒤로 미루고 다만 이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원래 이 서시천은 서시천이 아니고 서불천이 되었어야 했다. 즉 이 서시천이란 이름은 진시황과 관련한 일입니다.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러 3,000명의 동남 동료를 방장산으로 보내는데 두보이씨의 그 방장산이 바다 건너 삼한 땅에 있다 하였고 그 주석에 방장산은 대방 남쪽에 있는 산이라 하였다. 대방이 지금의 남원이고 방장산은 지리 다른 이름이니 곧 이 지리산으로 그들을 보낸 것이다. 그런데 그 우두머리인 서불이 한자로는 서불이라 썼으니 이것을 우리가 서시로 잘못 도금을 하여 그가 건넨 이 물줄기를 서불천이라 하여 할 것을 서시천이 이름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불로초를 구하지 못한 그는 중고로 돌아가지 않고 여기서 남해를 거쳐 서귀포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서불이 돌아온 곳이라 하여 서귀포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이라 하고 지금 서귀포에 가면 서불이 다른 이름인 서복을 따서 서복공원이 있으며 그 서귀포 정방폭포 암벽에 서벌과차라는 각자가 새겨져 있는데 이게 그 증거다. 멋진 두 언니. 휴게실 옆 명당 자리에 자리 잡고 아침을 먹습니다. 그러고는 정령치 옛 정상석 앞에서 포즈를 취합니다. 좌측 최 전 회장님은 주목해 주시길. 결국 진입에 성공. 이번엔 우측의 주목. 이번엔 단체로 사진을 찍습니다. 자자. 잠깐. 이번엔 개근자 팀. 이번엔 단 한 번이라도 대건 사랑에 빠진 전력 있는 팀. 정년치를 나오면서 2라운드에 듭니다. 마이벌 삼거리에서 우측길을 버리고 직진을 합니다.
고리봉 조망터. 그러나 오늘은 조망은 없습니다. 큰 고리봉, 즉 두리봉입니다. 여기서 좌측을 하여 데크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성질 급하신 우리 언니들, 빨리 앞장서라고 무언에 압력을 넣으시는군요. 먼저들 가십시오. 길은 외길이나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이쁜 언니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춘아 언니도 어서 오세요. 네. 우리 회장님. 가슴 속에 깊이 차오르는 날, 오늘 같은 날, 넌 어디에? 낙엽이 여기서 고기 삼거리까지는 무조건 내리막입니다. 아주 덤비알이죠. 그때 왜 나는 몰랐을까? 그대 떠나는 마음을 견디는 마음을 울고 싶은 고기 저수지와 멀리 남원 시내 서시지맥 라인. 골이 매우 깊죠? 저 골짜기로 흐르는 원천천과 주천천이 원백두대간과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데 내용이 워낙 방대하여 링크로 걸어놓겠습니다. 잣나무와 소나무 그리고 참나무 숲입니다. 지리산 어느 곳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산죽. 총무님께서 제 오래된 표주띠에 경의를 표하시는군요. 절반 넘게 왔습니다. 고개리의 비속군, 효자비와 연료비가 대부분입니다. 고기교가 있는 고기 삼거리입니다. 아까 위에서 보았던 고기 저수지. 고도차 때문에 물살이 무척 셉니다. 저 물줄기와 두부, 그러니까 상류 쪽을 갉아먹으며 자꾸 위로 치고 올라간다는 것이죠. 자, 슬슬 일어나시죠. 지금부터는 60번 도로를 따라 걷게 됩니다. 여기부터 놓지 말 구간이 이른바 곡중 분수계라고 얘기하는 구간입니다. 원래는 이 길이 아닌 구룡폭포길이 백두대간 길이었다는 것이죠. 언제? 200~300만 년 전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저 759.2봉에서 라인을 타고 구룡폭포 방향으로 가야 했던 것이죠. 좌측이 우측보다 약 10m 정도 낮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바로 분수계, 즉 물을 나누는 줄기라는 것이죠. 저지 복상에서 보면 그 곡중 분수계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링크를 확인해 보십시오. 확실히 원천점 방향이 10m 정도 낮습니다. 이게 분수계의 원리이고 우리가 걷는 백두대간은 바로 이 분수계 중 가장 규모가 큰 산줄기입니다.
그런 의미를 알고 지도를 보며 걷는 백두대간의 즐거움, 거기에 빨리 익숙해져야 하는데 우측으로 수정봉도 보이고 저 소나무 숲으로 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치마을이라는 이름이 마을 뒷산 높은 곳에 갈대가 덮였다는 데서 유래한다고 합니다. 기가 막힐 일. 일반적으로 갈대라고 한다면 바다나 강가에 물이 있는 곳에서 자라는 식물 아닌가요? 그런데 산꼭대기에 갈대가 많아 갈대노를 써서 노치마을이라니? 이는 구구학적으로 보아 이 마을의 생김새를 보고 가져온 이름이 변하여 현재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을 보는 게 맞습니다. 즉 예로부터 이 마을은 주천명과 운봉읍의 경계였죠. 그러기도 하려니와 백제와 신라의 국경마을이기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일적이 이 마을은 자연스럽게 갈라지다, 갈리다라는 의미를 갖는 마을이었습니다. 갈라산이나 갈미묘 같은 이름의 갈도 칡이나 갈대와는 관계없이 산꼭대기에서 두 갈래로 갈라진 그런 특유의 의미를 지닌 봉우리들입니다. 이 갈라지다는 말에 한자가 들어오면서 혼처하여 칡, 갈을 쓰다 보니 난데없이 칡이 많이 나는 봉우리가 되었고, 음찰을 하다 보니 갈, 갈대, 갈대노를 써서 그것을 거꾸로 해석하여 갈대가 많은 산이 노령 혹은 노치가 된 것입니다. 백두대간이 지나는 자랑스러운 마을, 노치마을입니다. 노치샘, 음용이 가능할까요? 다른 나무들 그런 거는 많이 봤지만 또 이곳이 보통 백두대간을 하는 팀들의 출정식 혹은 시산제 장소로 자주 이용되는 곳이죠. 원 백두대간이 갈라지는 759.2봉 일명 덕은봉을 향합니다. 성삼제 정령치를 1구간, 정령치 노치마을을 2구간으로 본다면 이제 3구간, 즉 수구간으로는 마지막 구간이 되겠네요. 오르다 보면 구룡폭포 이종목이 나오지만 이 루트는 우리가 얘기하는 원백두단길이 아닌 일반 둘레길을 걷는 분들을 위한 루트입니다. 바로 이것이 759.2봉으로 이것이 원백두대간에 있는 봉우리입니다. 구룡폭포 이종목은 무시하고 이 방향이 원백두대간 길로 이 루트를 이용하여 구룡폭포로 가야 합니다. 이 텐트에는 사람이 아직도 살고 있고 그러고는 수정봉입니다. 여기서 가방털이를 하고 푹 쉬다가 일어납니다. 수정봉만 지나면 이제 등로는 평이해집니다. 갑바라제, 즉 인망치를 지납니다. 청담 이중환의 택리지 팔도론을 보면 남원 동쪽으로 노령을 넣으면 운봉현이 나온다. 고려 말에 우리 태조께서 이곳에서 왜구를 크게 선멸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도 해설 부분에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수정봉을 돌아봅니다.
참 잘들 따라오십니다. 군소리 하나 없이. 여원제 1km 이 종목에서는 우트라는 게 아니고 직진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구간의 하이라이트를 할 주지봉으로 오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산악회나 소위 대형군이라 하는 사람들은 이 주지봉의 존재를 모르고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하지만 대동해지도에는 물론 해동지도 등에도 이미 올라와 있던 중요한 산인 이 주지봉. 그런 대간상에 있는 이 주지봉을 패스한다는 것은 곧 대간을 제대로 걷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우리 한마음 대원들 묵묵히 주지봉으로 향합니다. 주지봉 정상입니다. 알아서 법대로 해요. 지리산에서 조금 벗어나 있다 하여 지리 10대에는 들지 못하였지만 기도발이 잘 받는다 하여 늘 기도권으로 붐비는 이 주지봉. 어쩌면 이 아래에 있는 주지사는 이 기도꾼들을 위한 향화사찰의 성격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쪽으로 남원 시내가 보이면서 그 중앙에 교룡산이 우뚝합니다. 뒷줄 중앙에 뾰족한 게 요천지맥의 천왕산. 우측 큰 산이 우리가 이미 걸었던 고람산. 우측에 낮은 산이 태조 이성계의 황산, 그 뒤 우측이 삼봉산. 우측이 만복대, 그 좌측 푹 꺼진 곳이 정령치. 시원하시죠? 오늘 피로를 여기서 다 푼 느낌입니다. 만복대 우측 능선이 서시지맥, 그 우측이 견두산. 남원 시내와 그 중앙의 교룡산, 동학혁명의 본산지입니다. 맨 뒷줄 우측이 서시지맥의 견두산. 여기서 대간길, 서시지맥, 요천지맥, 임천지맥, 금남 호남정맥 등을 하나하나 짚어주고 싶은데 부처님의 수인이 통인이라고도 불리는 심우외인 여원인을 추억하고 계십니다. 유린씨 덕에 나도 사진 한 장 남기고 뒤늦게 도착한 우리 멋진 강대장님. 야, 이거 다 보이네요. 그래. 얼마나 좋아. 야, 정말 좋네. 부처님께 300까지 올리시고 찍히는 것도 몰랐습니다. 연숙 총무님 감사합니다. 이제 완전 하산 모드. 조은영 본부장님이 이 주점의 실체를 모르고 거금을 투자하셨습니다. 어쨌든 잘 마셨습니다. (24번) 국도가 지난 여원제 오늘의 날머리입니다.
여기서 이순신 장군의 백의 종군로와 접속하게 됩니다. 아까 오른 주지봉의 주지사 입구.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구간은 여기서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간은 덕유산의 빼제 백암봉을 걷는 구간으로 지난번 감상한 덕유 주릉의 힘찬 흐름을 다시 감상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산길은 오수작구를 이용하면서 덕유를 하나라도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